네, 어도비 2025 CC 기능 중 새롭게 릴리즈된 기능 중 프로젝트 네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네오는 2023년 어도비 맥스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문판에서는 이 업데이트 리스트에 보여지는데 한글판에서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판에서 만약 안 보이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가셔서 베타앱에서 프로젝트 네오를 찾아서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로 이동하면서 프로젝트 네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오는 사실 좀 제한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툴인 것 같아요. 다른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형태를 처음부터 내가 생성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오는 사실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도형들을 사용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능이 좀 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델링이 더 제한적이었던 모델링이 네오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제 어쨌든 3D답게 이제 회전을 해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타일에서 이제 지금 저는 리얼리스틱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벡터 아트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했던 칠과 획과 면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픽셀레이티드를 하시면은 픽셀 아트 느낌의 일러스트레이티브를 선택하시면은 약간 표면이 페인트 브러쉬로 덧칠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트워크를 이제 일러스트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볼 건데요. 이때는 벡터 아트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벡터 아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메뉴의 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리셋 사전 설정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쇼 프레임에 토글이 된 상태에서 쉐어를 클릭하시면은 마지막에 Send to Illustrator as Vectors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익스포팅이 뜨고 원래 익스포팅이 뜬 다음에 연결하는 창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가끔씩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브라우저를 껐다 키시는 게 빠르더라고요. 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 열기를 클릭하셔서 데스크탑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갑니다. 그럼 제가 이 네오에서 선택한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들어왔고 약간 다른 점은 지금 이렇게 네오에서 만든 객체는 오브젝트는 지금 3D 앤 머티리얼에서 이 재질을 적용하면은 재질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3D로 만든 오브젝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체는 이 3D 머티리얼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개체를 3D화 시켜서 만든 3D 오브젝트들은 이 개체가 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일러스트로 불러오셔서 원하는 각도를 맞춘 다음에 네오에서 네오에서 원하는 각도를 맞추신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갖고 가셔서 이제 약간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아트워크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아트워크를 만들 때 한 번으로는 잘 안 되죠.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네오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크리에이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문서를 생성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너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이 바닥 그리고 흰색의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제 이 환경 엔바이어먼트에서 원하시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작업 환경을 바꾸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그 회색 배경이나 흰색 배경 뭐 그런 캔버스 작업 영역 같은 존재인 것 같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복사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닥을 삭제를 해볼게요. 왼쪽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 영역에 생성된 객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약간의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방향대로 객체의 높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하기, 객체 자체를 회전하기, 객체를 이동하기, 그리고 라운드를 넣는데 전체적으로 블렌딩 되는 라운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전체 크기를 비율대로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살표를 눌러서 지정된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선택 도구로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에디트 문으로 진입을 하는데 아까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왼쪽에 에디트 쉐입 도구를 선택하셔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에디트 도구로 보시면은 이제 흰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를 늘리거나 줄이기, 그리고 점이 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마찬가지로 코너 라운드 넣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형 옵션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인 모델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델링 도구라서 이런 사전 설정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조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구를 선택하시고 좀 큐브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생성된 큐브 위로 커서를 갖고 가시면은 붉은색 점선이 뜨면서 이제 면이 가선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시로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실린더를 큐브를 생성하시면은 중심점에 맞게 그 면에 가선택된 면에 이제 도형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입력이 가능한데 지금 한글은 입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공하는 폰트도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6가지인가요? 5가지의 폰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보기 메뉴 턴 어라운드로 원하는 각도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패닝 그리고 돋보기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메뉴 중에 왼쪽과 위측 상단에 있는 오르빗 메뉴가 있어서 각도를 지정된 각도로 클릭해서 정면, 옆면, 측면, 뒷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 2개 이상의 도형을 블렌딩하고 편집하는 컴바인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큐브 위에 실린더를 좀 이렇게 얹어놨고 이 실린더들은 다 대부분 다 큐브에 포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요 상위 2가지의 상위와 하위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큐브가 하위 레이어고 이 실린더가 상위일 경우 지금 컴바인 메뉴에서 애드가 선택된 상태가 기본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렌딩을 올려주시면은 상위와 하위 객체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두 번째는 제가 실린더를 레드 컬러로 변경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컬러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 실린더의 원래 형태는 보이지 않고 하위 큐브 레이어에 실린더 모양만큼의
평면적인 색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섞어서 다시 컬러를 레드 컬러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지금 컬러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3D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태 이런 도형이라든가 형태별로 이제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어 가끔씩은 어떤 두께 없이 색상을 변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시면 유용한 기능이고요. 리펠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은 사실은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블렌딩을 하시면은 지금 애드랑 반대로 그 하위 레이어가 이제 파져서 나가는 바깥으로 블렌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은 보이진 않는데 블렌딩을 좀 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쓰면은 상위 개체 모양대로 하위 개체에서 빼기가 되고요.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섹트를 하시면은 겹친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가 겹친 모양만큼 이제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짝 주의하실 점은 이게 지금 레이어의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개체 지금 인터섹트한 개체를 만약에 최상단으로 레이어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인터섹트를 적용한 레이어가 최상단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하위 레이어도 모두 가려져 버리게 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바인을 하실 때 상위와 하위 레이어의 관계를 한번 체크하시고 작업하시면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네오에서도 생성형 이미지 기능은 빠지지 않는데요. 지금 만든 요런 도형들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 서브스탠스 머티리얼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티리얼 추가를 해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동전과 주사위, 몽환적인 스튜디오 조명이라고 프롬프트 입력하고 한번 재생성해 볼게요. 원래 파이어플라이로 작업하실 때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으시고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 기능으로 바로 프로젝트 네오를 이용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네오의 기본 기능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머테리얼이랑 백그라운드를 계속 저장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이 좀 안 돼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음 영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쉽게도 이 파일을 3D 파일을 OBJ나 다른 3D 포맷의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기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PNG나 JPG, SVG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MP4 비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 이미지를 자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은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